서은진입니다. 오늘 경피독, 파라벤, 미네랄에 대한 사업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이 오늘의 세 가지 키워드 경피독, 파라벤, 미네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보이시는 이 그림의 사회 지형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찰랑찰랑 바다 이렇게 해수면이 보이는데 이게 이제 일반 해수면의 높이고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이 마이너스 420m 아래에 위치한 사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해는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호수입니다. 지형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주위에 물이 호수로 흘러 들어가기는 하는데요. 나갈 길이 없습니다. 자연 증발 외에는요. 그래서 수분은 증발되어서 빠져나가는데 물속의 광물질은 증발할 수 없기 때문에 남은 광물질이 쌓이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엄청난 양의 염분을 포함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사해의 염분은 무려 31.5%나 된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요. 체액의 농도와 똑같은 생리식염수가 0.9%이거든요. 그 다음에 보통의 바닷물의 평균 염분 함유량이 3.5% 정도 됩니다. 그럼 31.5%가 되는 이 사해는 굉장히 농도가 짙은 바다죠. 그래서 일반적인 바다에서는 쉽게 뜨지 못하는 사람도 부력으로 둥둥 떠다닐 수 있는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TV나 이제 화면에서 보면 누워서 책을 읽을 수 있고 누워서 가라앉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높은 기온과 높은 염도가 갖춰질 때 최상의 소금 결정이 만들어지는데요. 사해가 바로 그러한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해 근처 바다에는 완전한 정육면체 모양의 소금 결정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염도는 각종 광물질이 녹아들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사해에는 그래서 고농축의 미네랄을 함유하게 되었습니다. 시크릿 제품은요, 입욕을 위한 100% 사해 소금, 그 다음에 베스 솔트, 머드를 비롯해서 샴푸, 비누, 치약 등 일상생활에서 꼭 써야 하는 화장품, 생필품을 사해 소금 80% 이상을 주 원료로 하여서 씻고 바르는 일상생활 속에서 미네랄 흡수가 가능하도록 도와줍니다. 미네랄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미네랄은 신체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고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미네랄, 비타민 이렇게 5대 영양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미네랄은요. 신체 구성 요소와 기능을 조절하는 영양소로요. 비타민과 함께 필수적인 영양 성분이라고는 알려져 있지만 그 효능에 대한 인식이나 음식을 통한 섭취는 비타민에 비해 저조한 편입니다. 노벨상 수상자인 라이너스 폴링 박사는 모든 질병은 한두 가지 미네랄 결핍만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고 질병의 대부분은 미네랄 결핍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하였을 정도로 미네랄은 인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네랄은 신체의 신진대사, 촉진 또는 억제 물질로 우리 몸의 골격을 유지해 주고요. 혈액과 각종 체액 생산에 관여하고요. 혈압을 조절하고 체액을 중성으로 만들어줄 뿐 아니라 신경계의 조화를 담당하는 등 각종 조절 작용을 통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주는 중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설명해드린 이러한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요. 문제는 이런 미네랄이 현대인에게는 아주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 지금 여러 군데에서 지적이 되고 있고요. WHO의 발표에 의하면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미네랄 결핍이라는 이런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미네랄이 결핍이 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네랄은 자동차의 엔진처럼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그리고 우리 몸에 4%만 있으면 존재하면 되는데 채소, 과일 등의 고른 영양 섭취를 못하고요.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섭취하게 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은 미네랄이 많이 부족해서 우리는 이 만들어지지 않는, 몸에서 생성되지 않는 이 미네랄을 바르거나 또는 먹거나 해서 꼭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미네랄은 중금속이나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유일하게 몸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중금속이나 나쁜 것들을, 노폐물을 배출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미네랄이고, 그 미네랄로 우리 몸속이 채워져 있을 때 중금속이 들어올 수 없는 이러한 특이한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미네랄을 채워야 합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또 미네랄과 결부시켜서 또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경피독이잖아요. 경피독은 샴푸나 화장품, 세제 등에 들어있는 합성 화학 물질이 피부에 흡수되어서 몸속에 독성 물질이 쌓이는 현상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일본의 다케우치 구메지와 이나즈 노리히사라는 집필한 책이 경피독에서 처음 사용했다고 해요. 우리가 만지고 바르는 세제, 샴푸 이런 것들이 석유화학 물질로 만들어졌고요. 이런 물질들이 저농도로 계속해서 축적이 될 경우 우리 몸에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들을 여러 군데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경피독이 위험한 이유는요, 느끼지를 못해요. 자각하지를 못하고요. 그 다음에 피부 속으로 들어와서 90% 정도 축적된 이것들이 혈액과 림프액을 통해서 온몸에 곳곳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샴푸나 린스나 그 다음에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용하고 있는 화장품들을 주의 깊게 보시면서 이러한 것들을, 특히 파라벤이나 이런 경피독에 영향을 주는 화학물질들이 안 들어있는 것을 선택하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체내 합성이 불가능한 미네랄을 먹거나 바르거나 해서 꼭 섭취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먹는 미네랄은요, 30% 정도 흡수가 되고요. 70% 정도는 땀, 대소변, 피부나 밖으로 간이나 그 다음에 해독이 됩니다. 그래서 소멸되게 되는데요. 이 바르는 미네랄은 90% 정도가 몸에 흡수가 되고요. 10% 정도만이 소멸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네, 먹는 것보다 우리는 바르는 미네랄, 그 다음에 이 피부를 통해서 들어오는 미네랄을 잘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크릿 제품을 선택을 했고요. 시크릿 제품은요, 국내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중에 유일하게 무파라벤 마크를 획득한 천연 화장품입니다. 우리는 흔하게 볼 수 있는 파라벤 프리 마크인데요. 여러분들 찾아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파라벤을 넣지 않고는 화장품을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화장품이나 일반 이제 저희들이 쓰는 생활용품을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화학 방부제거든요. 근데 이 화학 방부제가 가성비가 아주 좋습니다. 조금만 넣어도 썩거나 변질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제품을 모든 거에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80%,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80% 이상의 사회소금을 넣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방부제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천연 방부제인 소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파라벤 프리 이 마크를 받을 수 있었고요. 이거는 FDA에서 받은 마크입니다. 그리고 저희 제품은 오리지널 사회 원료, 사회 데드씨를 80% 이상 쓴 제품들만 있습니다.
예, 시중에 보면은 씨솔트 살소금이 들어갔다고는 하는데요. 함량이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저희 제품과 비교 불가입니다. 그리고 알레르기 테스트를 전부 거쳤고요. 소금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요. 천연 방부제들을 썼기 때문에 저희들은 고가의 이 화장품을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머드와 그 다음에 소금의 효능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피부 클렌징 및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에 탁월하고요. 그 다음에 미네랄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몸속에 있는 노폐물은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인앤아웃 작용을 한꺼번에 합니다. 그래서 피부에 활력을 공급해주고 피부에 탄력을 주고 그 다음에 유해 요소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고요. 수분 증발도 막아주는 그런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 제품을 꾸준히 사용하게 되면은 미네랄을 가득 채우게 되고 그다음에 몸속에 있는 노폐물을 전부 다 배출시키는 아주 특이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뻐지고 보드러워지고 뭐 매끄러워진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건강해지고 탄력 있어지고 그 다음에 모공이나 이 좁아지는 거 리프팅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백 효과가 탁월합니다. 경피도, 파라벤, 미네랄 설명을 곁들여서 저희 제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